법원이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이부는 27일 광복회 등이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김진 광복회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7일 김영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습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의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반발했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광복회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에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김 부회장, 김석좌 교수는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었습니다. 광복회 측은 지난 3일 신문에서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없는데도 오영섭 위원장이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회피하라고 요구해 후보자 심사에 관여하지 못했다며 이는 후보자 심사 절차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하자라고 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면접 대상자가 광복회 부회장인데 회장이 부회장을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심사에 중대한 문제라며 광복회는 임명 취소를 다툴 원고 적격이 없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광복회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할 건강보험이 대한민국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사용한다는 사실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해 대한민국의 건보 사용에 큰 허점이 생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를 봉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인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중국인이 지난해에만 25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보 이용 전체 외국인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로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1조 1,809억 원에 달했습니다. 2위 베트남인의 9배를 넘는 숫자이며 건보 이용 전체 외국인 수인 418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들 중국인의 진료의 건보공단에서 지급된 급여액은 무려 1조 1,8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총 418만 5,439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된 급여 액수는 1조 7,20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인원에서나 액수에서나 중국이 압도적 다수를 점했다고 밝혔습니다. 418만 명의 건보 이용 외국인 중 61.1%인 무려 255만 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건보 지출 액수 1조 7,206억 원 중 68.6%인 1조 1,809억 원이 중국인의 진료를 위해 지출됐다는 것입니다. 2위는 베트남인 27만 명에게 817억 원, 3위는 미국인 19만 명에게 837억 원, 4위는 우즈베키스탄인 14만 명에게 516억 원 지급, 5위는 러시아인 9만 명에게 342억 원, 6위는 필리핀인 7만 명에게 200억 원 지급, 7위는 네팔인 7만 명에게 164억 원, 8위는 캄보디아인 6만 명에게 157억 원, 9위는 미얀마인 3만 명에게 96억 원, 10위는 인도네시아인 3만 명에게 90억 원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료 인원 기준이 아닌 액수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베트남인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중국인이 건보 외국인 진료 인원과 액수에서 압도적 과반을 점하는 현상은 최근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2019년 전체 진료 외국인 347만 명 중 62.4%인 223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급여 액수 1조 1,860억 원 중 71.3%인 8,453억 원을 차지했다는 놀라운 보고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중국인들이 지난해 이용한 진료 과목을 들여다보면 총 진료 인원 기준으로는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순이었으며 총 급여 액수 기준으로는 내과, 일반의 정형외과, 외과, 산부인과 순이었습니다. 이 중 내과의 경우에는 53만 3,206명의 중국인이 진료받으면서 우리 건보공단에서 총 2,835억 4,338만 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습니다.
이 액수를 1인당 지출 급여액으로 볼 때 평균 53만 1,770원가량 지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2,009명의 중국인이 진료를 받는데 그쳤으나 건보공단에서는 무려 2,505억 4,260만 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따져볼 때 일반인에서 진료받은 중국인 1명을 위해 건보공단에서 평균 1억 2,471만 105원에 상당하는 급여액이 지출된 셈이 됩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가 한 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 외국인 사이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아울러 특히 비급여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뿐만 아니라 주로 성형 등 뷰티 피부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해야 종합적인 대응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노숙자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 불길한 소식은 갈수록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미국의 노숙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000만이 넘는다는 불법 입국자의 급증과 주거비 상승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전역에서 취합되는 예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숙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뉴욕을 제외한 전국 250여 개의 노숙자 보호단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10%가량 노숙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가 12월에 발표하는 노숙자 관련 통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취재하지 못한 통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노숙자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단 하루라도 노숙을 경험해 본 사람은 65만 3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노숙자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고로 많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급증한 불법 입국자가 있습니다. 국경지대인 텍사스의 주정부가 버스로 불법 입국자들을 대도시로 이송한 이후 해당 지역의 노숙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이 정착지로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인 북동부 매사추세츠주도 노숙자 수가 11%나 늘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임신부나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이 요청할 경우 주정부는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난민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밀려오는 불법 입국자들의 지원 요청이 급증하면서 올해에만 1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으론 주거비용 폭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지급한 데다가 세입자가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도 퇴거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했으나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중단되면서 경제적 약자가 거리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펜타닐 등 마약 중독자의 증가도 노숙자가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수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LA 등지에서 노숙자가 이동해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 최대의 축제이자 올해로 51주년을 맞은 LA 한인축제가 26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위치한 서울국제공원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올렸습니다.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29일까지 4일간 열리며 한국 문화와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축제는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 농수산 엑스포 부스를 포함해 총 291개 부스가 개설되어 한인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방문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과 상품, 다양한 기업들의 홍보 부스가 설치되어 한인타운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6시 축제장 중앙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인 돌싱글스4에 출연했던 제롬과 베니타가 사회를 맡아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LA 한인축제재단의 알렉스 차 회장과 이 사진을 위시한 헤더 허트 LA 10지구 시의원,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국장, 김영환 LA 총영사, 제임스한 LA 한인회장 등 많은 한인 및 미 주류 사회 리더들이 참석해 축제의 개막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방문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창환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양국 간의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개막식의 축하 공연은 한국 전통 민요와 춤을 비롯해 방글라데시와 멕시코의 전통 공연, 훌라댄스, 클래식, 팝 공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어우러져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진행된 각 나라들의 문화가 어우러진 공연들은 축제의 주제인 다양성을 한층 더 강조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더욱 관객들의 관심인 앞으로 있을 축제 기간 내내 관람객들을 위한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특히 한국 왕복 항공권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기 셔틀버스도 매일 운영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으나 주차비는 무료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LA 한인축제는 한인 사회의 문화적 유산을 알리고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강화하며 다문화 사회로서의 로스앤젤레스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